네, 안녕하세요. 10월에는 간의 날이 있었죠. 10월 20일 간의 날을 기념하여서 오늘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님 모시고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어떤 생활 습관들이 중요한지 또 간 질환이 되지 않게끔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질문 받을 예정이니까요. 댓글에 궁금한 점들 또 전화로도 궁금한 점들 상담해 주시면 친절하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셨나요, 교수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대한 가정의학회 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 그걸로 여러 번 만나 뵀었는데요. 오늘은 간의 날을 기념해서 간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역시 간에 대해서도 그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 조금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에 대해서도 쭉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거기서 특별히 또 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PPT랑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맛보기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맛보기요? 우리 네. 한때 CM송인가요? 뭐 그렇게 좀 돼가지고 뭐 간 때문이야 그렇게 간 때문이야 이런 거 그게 있었죠. 뭐 좀 많았었는데 사실은 간 때문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곤하면은 이제 뭐 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건강기능 식품이나 약물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만성 피로를 이제 주소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간 때문인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지만. 네. 그래서 항상 그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하다. 이거는 거의 맞거든요. 근데 이제 피곤하면 간이 안 좋다. 이렇게는 꼭 연결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의학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뇌 속에 암이 있으면 두통이 있다. 뭐 이거는 거의 맞는데 두통이 있으면 뇌 속에 암이 있다. 이거는 또 전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맛보기로 그러니까 간 때문에 피곤할 수는 있지만 피곤 자체에서 간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 이제 그거가 이제 간에 의해서 잘못 알려진 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의학상식의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보통 하도 광고에서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피곤하면은 밀크시슬, 뭐 우루사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다음 날에 괜찮아지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상 정말로 간이 안 좋아서 피곤하셨던 분들은 그닥 많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간 건강 위해서 어떤 것들 해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맛보기로 말씀드린 거고 이런 내용으로 오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생리학, 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면 간은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폐랑 복부, 가슴이랑 배를 나누는 여기 횡격막, 가로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막에 바로 밑에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치우쳐 있죠. 저렇게 보면 이게 앞에서 본 거니까, 앞에서 본 거니까 오른쪽이고 심장은 약간 왼쪽이죠. 거의 가운데지만 가운데서 약간 왼쪽이고 간이 이쪽에 있는 바람에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콩팥이 두 개죠. 오른쪽 왼쪽. 근데 항상 왼쪽 콩팥은 좀 위에 있고 오른쪽 콩팥은 조금 밑에 있습니다. 이유는 그건 바로 간 때문입니다. 간이 여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있고 요 밑에 이제 쓸개 담낭이라 그러죠. 그 담낭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담도로 담즙이 나와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쪽에 담도랑 반대쪽에 췌관이라는 게 있어서 췌장액은 그쪽에서 또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 해부는 그렇고요. 이제 역할은 지금 우리 PD님께서 해독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해독은 간의 작용 중에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작용은 사실은 이거라고 할 수 있죠. 대사. 영어로 하면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뭐를 만들고 또 분해하고 중간에 변형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간의 역할 중에 제일 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부분의 대사에 관여해서 이제 간의 기능이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간 기능 살짝 안 좋아진 거가 아니고 간 기능이 진짜 간 부전 정도 되면은 몸 전체가 다 안 좋아지게 되는 게 워낙 평상시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힘들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우리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이제 각 뭐 근육이면 근육, 뭐 심장, 뇌 뭐 이런 데로 다 영양소로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음식에서 그렇게 이제 바꿔놓는 그거를 대부분이 우리 간에서 합니다. 물론 음식이 들어와서 분해돼서 소화시켜서 흡수하는 거는 장에서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피 속에 들어온 다음에서는 그 성분들을 여러 가지 영양소로 바꿔서 또 몸 각지로 보내고 반대로 몸에서 또 만들어진 노폐물들은 또 간으로 모여가지고 간에서 또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사라는 걸 하고 있고 탄수화물,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할 때 그 탄수화물 대사는 간이 이런 것들을 다 글라이코겐이라는 형태로 해서 간에 저장시켜 놓고 어떤 때는 그 저장시켜 놨던 것을 혈당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반대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또 혈당에 넣어서 뇌나 근육 이런 데로 또 보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통해서 우리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알부민 그리고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우리 혈소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혈액 응고 관여 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아마 생물 시간에 배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한 12개쯤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요 끝에서 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잘못되면은 그게 혈우병이다. 그래서 네네. 혈우병이 이제 거기 이제 피가 잘 안 멎는 병이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그런 인자들이 다 이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약물과 알코올, 술 같은 거는 간에서 대사가 되죠. 대사가 되는 건 일단 한번 거쳐서 뭐 어떻게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에서 간 건강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대사되는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지방, 탄수화물 과다 섭취해서 이따가 이제 지방간으로 나오고 좀 전에 누가 질문하신 것도 있는데 질문하신 부분은 그냥 이따 강의 중간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방간에서 지방을 어떻게 제거하나요라고 물으셨는데, 그죠? 일단 나올 때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탄수화물 과다 섭취했을 때 이게 이제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사실은 저장될 때는 중성 지방으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간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되고 필요 이상으로 하면 이제 지방간이 되는 거죠. 지방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저장해 뒀다가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는 다시 쓰고 그다음에 또 호르몬들이 나와서 이제 또 제 역할을 다 하고서는 또 간을 통해서 뭐 사그라들거나 뭐 분해되거나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나가게 되고 이런 그 합성과 분해 작용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 중에서도 이제 지방의 소화에 관계되는 담즙을 생성해서 배출하는 거를 간을 합니다. 하루에 약 1리터 되게 많은 양이죠. 예, 담즙을 생성하고 담낭에 저장했다가 배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담낭에 저장했을 때는 이제 고지방 시기 지방질이 많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신호가 가서 담낭에 그동안 모여있던 담즙이 한꺼번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뭐랄까 이제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담낭 띄어내신 분 많잖아요. 이제 뭐 급성 담낭염이나 뭐 만성 담낭염 뭐 거기 이제 담석이 말썽부려 가지고 띄어내는 경우 많은데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러면은 담즙이 어떻게 저장되느냐? 저장할 곳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름기 같은 거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은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담즙이 생성해서 그냥
그 담도로 그냥 삘삘삘삘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지방질이 아주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담낭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뭐 삼겹살이나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한꺼번에 슉 나오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고지방식이 드실 때는 좀 주의하시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타민이나 그다음에 철, 구리, 아연 등 이렇게 저장하는 거고 이 구리 저장에 문제가 생긴 그 질환, 선천성 질환으로 유명한 게 이제 윌슨씨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 문제 생겨서 생기는 병이고, 그 다음에 간 자체가 혈액이 아주 충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간 내부에. 그래서 그냥 보통 때도 한 13% 정도의 혈액은 간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에 주로 메타볼리즘, 그 대사에 관한 것이고,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이제 해독 부분도 물론 들어갑니다. 세 페이지가 지나서야 나오네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해독은 이제 각종 독소를 좀 해독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알코올 같은 것도 사실 뭐 어떤 면으로 보면 독소에 해당되죠. 예,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여기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우리 단백질 많이 먹으면 생기는 암모니아 같은 거를 요소로 전환시키는 것도 간의 역할이고, 그래서 결국 소변으로 배출시키죠. 그다음에 인체 외압 물질들 이제 수용성으로 변환시켜서 소변을 통해서 대부분 또 배출시키는 것도 간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뭐 아주 작은 포션이지만 그 간 쿠퍼세포라는 게 그냥 직접적으로 살균 작용을 하는 세포도 조금은 있습니다. 간. 이게 간의 이 정도가 이제 간이 보통 때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간이 이런 이제 간이 손상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용들이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손상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것도 좀 다를 텐데, 간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진짜로 간에 독소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화합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질 다룬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간에 독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우리 일부 바이러스나 세균 중에서 또 간손상 독소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감염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약물 중에서도 간에 안 좋은 약물들이 특별히 좀 더 있기는 하지만 모든 약물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에서 대사되고 간을 통해서 담즙으로 나가는 약물이 있는 반면에 간에서 대사가 되고 소변을 통해서 콩팥으로 나가는 약물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일단 1차적인 대사는 다 간에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코올을 1차적으로 분해하는 것이 간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술이 센 사람들은 뭐 간이 좋다,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다. 그래서 효소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별로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이제 술을 적게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뭐 저녁 때 무슨 내가 빠질 수 없는 뭐 술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좀 취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낮에 뭐 알코올 관계되는 그런 뭐 와인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드시고 가면은, 그리고 또 저녁 때 가면은 괜찮으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알코올 분해 효소가 굉장히 미리 좀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미리 활성화를 시키고 가는. 네, 그래서. 네, 안 좋은 팁을 주셨네요. 네,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개인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안 되는 사람이 괜히 하면은 괜히 낮에 취하시는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시고. 네.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꿀팁이긴 하네요. 저 나중에 회식 때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어요. 예, 한번 미리 중요한 회식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다음에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간에 손상 일으키는, 그래서 간염 이름 붙은 바이러스가 많이 있죠. A, B, C, D, E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것들이 이제 간을 진짜 타겟으로 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고 근데 그거 말고도 감기 바이러스나 무슨 거대 세포 바이러스 이런 좀 다른 바이러스들도 간에 또 손상을 많이 끼치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을 안 당하는 게 좋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의 면역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내 몸을 공격해서 하는 걸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도 이제 간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윌슨스 병이나 뭐 이런 거 대사 자체가 이상이 오는 어떤 간 세포 내에 어떤 효소가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생기는 그런 것들도 다 간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간 손상의 복구는 그러니까 간이 복구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굉장히 다행한 일이죠. 우리 몸에 하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모든 대사를 하고 거의 피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게 간에서 이제 대사가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진짜 많은데 진짜 다행한 일은 이제 회복이 그래도 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성 간염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약 먹거나 이래 가지고 그냥 증상은 별로 몰랐는데 이제 좀 검진할 때 확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제 환자들 중에서는 뭐 당뇨 그렇게 다니시는데 이제 간 기능 검사를 그냥 같이 거의 루틴으로 같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날 보면 간 수치가 갑자기 뭐 150, 200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안 드시다가 드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뭐 골절이 돼서 뭐 항생제, 뭐 저 소염제를 많이 먹었다든지, 뭐 몸이 허해서 뭐 한약을 세게 드셨다든지, 뭐 녹용을 드셨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걸 이제 다 같이 이제 독성 간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거를 그만두면은 그 드시던 약이나 드시던 뭐 그런 약들을 그만두면은 이제 저절로 좀 좋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다행히 회복이 좀 되는 거고 알코올성 지방간도 이건 뭐 옛날 분류긴 한데 그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그 이게 알코올성 간염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는 그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뭐 금주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거기 이제 섬유화가 이제 생기면은 그 끊어도 정상으로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섬유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돌아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술 조심하시는 것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뭐 20년 후에 내가 술 끊겠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그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때 끊어봐야 정상으로는 못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간이식 공유자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간이식을 다 사체 돌아가신 분이나 뭐 이런 때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생체 간이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분의 간을 잘 맞으면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거죠. 이게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인데 이 공여자 주는 사람에서 간을 뭐 40%, 50% 이렇게 띄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있으면은 뭐 60%, 그 다음에 2달이나 3달 있으면 거의 98, 90%가 그냥 다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간을 이렇게 반쯤 띄어내서 저 분한테 드렸는데 내 간이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커진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여간이 간은 회복력은 좀 다행히 회복력이 좀 좋은 것으로 돼 있고 요 프로메테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계속 간을 쪼이는 그런 영웅이었죠. 네. 거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사람 죄목은 아마 그걸 거예요. 사람들한테 불을 나눠줬던 죄. 불을 나눠줬던 죄로 해가지고 이제 바위에 묶여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보면은 좀 잔인한 얘기지만 하여간 독수리가 와서 계속 간을 쪼아 먹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 간이 재생 능력이 별로 없으면 그냥 쪼아 먹혀가지고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형벌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이게 간이 다시 이제 또 살아나니까 또 그걸 또 쪼아 먹고 하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간이 알았을까요? 이렇게 손상 복구를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때도 간의 그 회복력이 아마 알려져 있어 가지고 예 신기하네요.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섬유화되기 전에 이제 다시 돌아오시라. 이게 이제 요거에 회복력이 좋으니까. 예. 그렇지만 시간을 정도를 넘기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주제고요. 질환 쪽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뭐 간염, 아까 얘기한 그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그 바이러스 간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A, B, C, D 뭐 다 급성 간염은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B형하고 C형이 이제 만성 간염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다 가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이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성은 모든 바이러스 간염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만성 간염이 있을 수 있고 알코올성 간염 생길 수 있고 자가 면역성도 간염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급성 간염 일으키는 것 중에 우리가 A형, B형은 예방 접종이 가능하죠. 더군다나 이제 B형은 이제 국가에서 아이들 때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강제로 다 맞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는 B형은 그렇게 되고 C형은 근데 A형은 그냥 이제 나중에 맞으면 되는 거고 거의 6개월 간격으로 이제 2번 맞으면 평생 갑니다. 그 면역력이. 근데 C형은 없어요. 예방 주사가. 그래서 그 대신 걸린 다음에 이제 잘 치료하면은 치료가 가능한. 요즘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C형 간염 치료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도 있고. 그다음에 간경화, 간암 아시죠? 이게 더 안 좋아지는 제일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의과대학 졸업했을 때고 이제 얼마 전까지로 보면은 사망 원인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는 뇌혈관 질환, 중풍, 중풍 중에서도 이때는 한 40년 전이니까 이때는 그 우리 국민들이 고혈압에 별로 신경을 안 쓸 때였어요. 그냥 병원에 안 가면은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지금처럼 이제 노인분들에서는 혈압이 많았던 거죠. 근데 고혈압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증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 혈압 때문에 오는 풍은 요새처럼 오는 게 아니라 그 뇌혈관이 터집니다. 터지면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회복이 좀 어렵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보통 쓰러지거나 반신불수 한쪽을 못 쓰거나 그러니까 왼쪽이 터지면은 오른쪽을 못 쓰거나 오른쪽이 터지면 왼쪽을 못 쓰거나 이제 이런 것들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압 때문에 생겼던 주 질환인데 하여간 뇌혈관 질환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 치료 잘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거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자동차 사고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전하지도 않았고 그게 사망 순위에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2등 정도로 됐어요. 그리고 뭐 일단 길도 안 좋았고, 그죠? 그다음에 안전벨트도 잘 안 맸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래서 운수 사고로 많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위암이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지금도 위암은 발생률은 높지만 사망률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우리 국가건강검진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간경화랑 간암이 4등, 5등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근데 지금에 보면은 하나도 없죠. 여기 네. 2개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의 제일 큰 원인은 B형 간염 백신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간경화 간암으로 되시는 분들은 다 그 전에 1950, 60년대, 50년 요때쯤 태어나셨던 분들이 요때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간경화나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이 B형 간염을 앓고 계셨었고 그때는 B형 간염인지도 잘 모르고 약도 없을 때라서 그냥 B형 간염이 몸속에서 막 활개치다가 만성 간염을 계속 간염 생겼다 말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치유될 때 그 섬유화되면서 치유돼. 그래서 딱딱해지면 그게 간경화고 간경화가 좀 있다 보면 그 간경화 자체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한 모든 기능들이 다 안 좋아지니까 그 간경화로도 돌아가실 수 있고 간경화에서 좀 기능이 남아 있더라도 간경화에서 간암이 무지하게 잘 생기니까 간암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때 4호등을 했었어요. 4위, 5위. 이게 격세지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를 보면은 그 당시에 한국인의 건강 수치 기준은 1번이 혈압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혈압. 중풍인데 네. 그 터지는 풍이 너무 많았거든요. 1번이 그리고 4번이 여기 있습니다. B형간염 예방. 그만큼 어쨌든 간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건강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었던 거네요. 그리고 B형간염 다 예방 방법도 없었고요. 접종이 그때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 맞추기 시작하면서 어른들한테도 맞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있었고 뭐 금연 뭐 이런 건 계속 들어가죠. 네. 이것도 있죠. 그러네요. 운수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2등이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고. 네. 이게 이제 위암에 그래도 해당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어쨌든 1988년도까지의 간 건강에 대한 상식이었다면 그렇죠. 또 지금 와서는 간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더 확실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걸 보면 여기 그때나 음주도 지금이나 있었네요. 비슷한 거는 네. 음주는 이제 6번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네. 많이 바뀐 게 이게 10번이 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는데 지금은 이게 1위입니다. 이게 1위예요? 네, 1위죠. 왜냐하면 암 검진 잘 받으면은 그렇죠. 사망률 막을 맞아요, 수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거 다 조절하면은 뭐 풍이나 이게 협심증, 심근경색 예방할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1위로 됐죠. 네, 근데 오늘 하고 있는 논웰에서 이제 그거는 다음번 그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에서 말씀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증상은 하고 저희 할까요? 네, 먼저 어쨌든 더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주신 질문들 중에 몇 가지만 한 두세 개만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게 김민님께서 지방 제거 수술을 하듯이 간에 낀 지방도 제거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방간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가 지방이 낀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까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 그러니까 수술하듯이 이렇게 도려내거나 뭐 이렇게 뭐 왜냐면 짜서 또 간이 회복력이 좋다니까 뭔가 그게 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사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수술하듯이는 못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제거 수술도 좀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방 제거 수술이요? 그러니까 이제 국소적으로 어떤 부분만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되면은 해당하지만 전체적인 비만인 분이 뭐 배나 뭐 이런데 엉덩이나 이런데 지방 제거하는 거는 별로. 그보다는 요즘은 지방 제거하는 약물이나 주사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오남용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더 권하죠. 그다음에 우라라님께서 건강검진 때마다 간 수치가 살짝 높다고 나오는데 제가 술은 거의 안 마시거든요. 이런 건 왜 그런 걸까요? 검사 때는 일시적으로 피곤해서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꼭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실 때마다 간과 관련된 수치가 높게 나오시나 봐요. 일단 체중이 첫 과체중이나 번째가. 그 정도 되셔도 그럴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약물. 내가 뭐 그냥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혈압약 뭐 스타틴 그런 거 이제 먹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정상이다 어떤 때는 좀 높게 나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정상 수치가 얼마가 딱 나오면은 근데 그게 내가 고수치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수치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체열하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은 뭐 감기약 드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제일 흔한 거는 꾸준히 드시고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
이제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만 이제 약물 상호작용 같은 거로 해가지고 간이 이제 피곤하다 이거죠. 너무 많이 내가 그만 먹어라. 너무 많이 대사하는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도 다 대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이제 되는 것들만 그래서 높아질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복력으로 그거는 이제 그걸 끊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큰 이상 비정상 수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간이 좀 신기한 장기 같은 게요. 보통은 저희가 뭐 운동을 좀 안 한다던가 혹은 좀 밥을 좀 잘 못 먹는다던가 그냥 안 좋은 어떤 생활 습관들이 있어서 생기는 병들도 있잖아요. 악화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간은 뭔가 그런 것보다는 뭐 술이라던가 독소, 바이러스 이런 거에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네요. 되게 튼튼한 장기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인이 회복 능력이 많은 쪽이라서 그래서 그 반대되는 걸로 보통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폐를 얘기해요. 그쵸. 폐는 네. 손상되면 그대로 간다고. 그래서 담배는 더 빨리 끊으라고 제가 얘기하고 네네. 담배는 금연하고 술은 금주 하면은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절주로 얘기 드린 이유 중에 금연과 절주. 그것도 들어가는데 이게 폐는 이렇게 담배 펴가지고 폐포가 이렇게 헛박과리죠. 헛박과리가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그 폐가 워낙 좀 이렇게 평소에 그 저장 그게 좀 있으니까 그냥 많이 이렇게 부서져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슬슬 숨이 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운동할 때 숨차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숨찰 때까지 계속 진행하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간은 좀 회복력이 빨라서 좀 다행인 편이고. 그러게요. 그 대신 우라라님도 역시 그것도 너무 믿으면 안 넘어가면 된다. 넘어가면 안 돼. 어느 정도까지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네요. 우라라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카니카니님께서 ATS 등 간 수치는 정상인데 총 빌리루빈만 1.71이에요.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하시네요. 저걸로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뭐 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큰 병원 가봐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거는 사람 이름 붙은 병이 있어요. 길버트라는 사람이 네네. 외국에 있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저 빌리루빈만 올라가는 거고 그 빌리루빈의 종류가 2개 있거든요. 포합, 불포합 뭐 이렇게 있는데 불포합 쪽만 올라가는 거라서 놔둬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저걸 그 옆에 기준치가 이제 황달로 나오잖아요. 네. 그 빌리루빈이라는 게 높으면 황달로 나와서 사람들이 섬뜩섬뜩 놀라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길버트 증후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나무님 거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간이 염증으로 발전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지방간이었다가 염증이 생기나요? 또 이게 다른 장기, 부위까지도 염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지도 궁금해요. 하셨어요. 네. 뒷부분 다른 부위 염증으로 가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랑은 다행이네요. 관계는 없는데 네. 이제 그 지방이 끼어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으로 계속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꼈다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끼어 있는 거라서 그런 나빠졌다 회복되고 이런가 계속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염증으로 가는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염증으로 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주의 섬유화를 생각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이제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당뇨 환자분들은 조금 더 그 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술이나 다약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똑같이 그냥 초음파 봐서 그냥 지방간염이다 해도 그게 나중에 그 섬유화 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거에서 안 넘어가고 싶고 당뇨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빨리 그거를 지방간 수치도 좀 빼시고 그다음에 그 가능한 한 뭐 약물을 좀 덜 드시고 네, 그리고 아까 누가 하신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간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뭐 이렇게 JJJ 오리지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간 기능 어, 개선 건강 제 기능 식품들이 그게, 좀 있죠. 사실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간 기능 아니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섬유화로 가는 거를 네. 막는다. 이렇게 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진 않다. 네, 그런 건 없고요. 네. 간 수치 뭐 AST 그런 거 조금씩 떨어뜨리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큰 의미를 사실 안 둡니다. 그러게요. 간은 기분은 어차피 좋을지 모르지만 회복력이 좋으니까요. 네,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저쪽으로 제일 중요한 그 섬유화로 가는 거를 막는 거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간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드시기보다는 특히 그런 분들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이 되니까 이제 저것도 하시는데 그냥 술을 적게 드시는 거. 그리고 네. 술을 뭐 맥주나 뭐 막걸리는 괜찮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간에 대해서는 그 알코올 g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주랑 양주 비교하면 10배 차이잖아요. 4도, 그렇죠. 40도니까. 네. 그러니까 10배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양을 드셨을 때는. 간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간에 대해서. 김미님께서 금주는 인생의 절반을 포기하는 거랑 같은데 하고 유유하셨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들 많을 것 많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절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절주. 조심해서 네. 드시고 그렇죠. 하여간 우리 보통 남자 30g 여자 뭐 20g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서양에서 나온 그 교과서에서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매일 조금씩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한번 뭐 이렇게 모임 있으면 먹고 그 다음에 또 안 먹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간 48시간에서 72시간, 그러니까 72시간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월요일에 드셨으면은 화수는 안 드시는. 기준이. 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네. 알코올 헐리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연장 드시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반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면은 72시간쯤 될 때 네. 다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나의 빛님께서 선우성 교수님 우리 가족 주치의십니다. 덕분에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질문들 한 조금 있다가 더 받고요. 그럴까요? 그냥 더 받을까요,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그래도 준비해 주신 게 있어서 네.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도대체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성으로 간이 손상됐을 때 어떤 증상들 나타나는지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급성 간 손상은 그래도 조금 증상이 조금 심하다 그럴까 있기 때문에 조금 병원에도 거의 오세요. 이게 피로쇠약이라고 했는데 피로쇠약이 좀 심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오심부터 이렇게 소화기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고 이게 이전하고 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감기 증상 같은 것만 있어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평소랑 좀 다른데 이럴 때는 오시는 게 낫죠.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소변 색깔 변하거나 황달 같은 거 생기고 이제 그럼 심한 정도겠죠? 예. 네. 요 전에 오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급성 손상 때는 이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압통이 생기고 간이 우측간은 이렇게 오른쪽에 잘 있지만 좌측간은 또 요 중간에 있거든요. 우리 명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쪽도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만성적으로 이쪽 우상복부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간 검사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이 간이 있는 거는 아시는 거고 내가 이쪽이 불편하니까 간 때문일 거다 생각해서 오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간은
이쪽에 있지만 간 껍질이라 그러죠. 그 캡슐 그 맨 바깥에 그 막이요? 예, 간을 둘러싸고 있는. 예, 그게 이제 팽창돼 가지고 이 급성 간손 상태는 그게 팽창되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퍼지면은 그때는 아픈데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간세포들은 그 페인 그러니까 그 통증을 느끼는 감각 세포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다 그래 가지고 간이 아픈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게 이제 빵빵해져서 아픈 그런 급성 간 손상 때만 아픈 거라서 만성적으로 이쪽이 아프고 또 괜찮다가 또 아프고 괜찮다가 또 아프고 이거는 아니다. 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갑자기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프다 그러면 급성 그렇죠. 간염일 그리고 수 그게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급성 간 손상은 계속 가는 거지 이게 네. 뭐 또 괜찮아졌다가 또 이렇게 되거나 그렇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꼭 간을 보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급성으로 이렇게 생기면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만성으로 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별로 병원에 잘 안 오시는 건데 무증상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제 간 경화 심해지면 이런 것까지 다 있고 중간에는 이런 정도가 있는데 요거가 좀 헷갈리죠. 그러네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잠을 못 무증상도 자서 있고 계속 하니까. 피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간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술이나 약 같은 독성을 자기가 얼마나 많이 접하냐 이 문제고. 근데 항상 그 개인적인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어떤 연예인 뭐 누구는 뭐 말술을 먹는데도 뭐 저렇게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옆집 아저씨 시리즈랑 똑같은 거죠. 옆집 아저씨가 그렇다 그래서 나도 괜찮은 내가 건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고 특히 간은 간은 개인적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제가 할까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의상복부 압통은 간 종대시만 되니까 만성 간손상의 증상으로는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검진이나 이런 거가 잘 돼 있고 병원에 금방금방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묵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묵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개념 바뀐 게 지방간이라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할 텐데 이제 지방간이 옛날에는 그냥 지방간이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4가지나 있네요. 네, 알코올성 여기 이제 원인 모름까지 있는데 알코올성은 알코올성으로 따로 했고 그다음에 반대쪽이 이겁니다. 대사 이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당뇨나 뭐 이런 저기를 비만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술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초음파 했는데 지방간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합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옛날에는 이것만 계속 하면은 섬유화 생겨서 간경화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더라. 이제 이게 새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리고 심혈관 관련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요런 거는 나중에 저기를 하시고 일단 그냥 요걸로 넘어가십시다. 근데 결국 그런 지방간에서 좋은 습관은 금연, 절조 여기도 나왔죠. 휴식, 숙면 이런 거고 식단은 저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 지방 중에서도 건강한 지방. 그다음에 고섬유질, 채소, 과일 많이 드시고 항산화식품 있으면 좀 드시는 정도. 그다음에 운동. 이건 그러니까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하셔서 과체중이신 분이나 비만이신 분은 체중 감량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은 근거가 아직 좀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거에 막는 거는 아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좋은 습관은 그거 반대죠. 흡연, 과음, 과로, 스트레스에 식단도 단당류, 입에 바로 단 것들, 그다음에 고지방, 뭐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가만히 누워 있거나 누워서 TV만 보거나
늦게까지 앉아 계시고. 주무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 예. 체중이 늘어나는 거, 허리둘레 늘어나는 거 하고 정체불명의 거식을 많이 드시는 게 이게 다 안 좋은 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어쨌든 지방간 주의해야 되는 점들까지도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좀 주신 질문들 받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저팔계 다리털님께서 친구가 아버지에게 간을 인식해 드렸습니다. 근데 7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 공차일 때 가끔씩 숨이 헐떡일 정도로 운동을 좀 과하게 하신다는 것 같아요. 축구를. 그래서 옆에서 걱정돼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신다라고 하는데 괜찮은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하실 때는 항상 그 성별과 연령 이런 거 좀 해야지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이제 간 이식을 했는데 그다음에 운동을 과격하게 하는데 괜찮겠느냐. 근데 저거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심폐지구력이나 다른 뭐 관절이나 이런 데 문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간 이식해 드릴 것 때문에 뭐 운동량을 줄여야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니카니님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먹어야 할 때 간을 위해서 먹으면 좋은 건강식품이 있나요? 뭐 글루타치온, 우르사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헛개수 네. 이런 것들. 뭐 이제 별로 도움은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많이 먹으면은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뭐 술깨는 숙취 제거제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있죠. 네. 근데 그것들이 작년 말에 그 식약처에서 효과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 임상시험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임상시험에 통과 못하면은 이제 판매 금지시키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판매 금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매를 포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에 좋다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다음날 숙취 저거 하는데 주관적인 하여간 그런 데는 통과가 좀 된 거죠. 주관적으로 다음 날의 숙취에는 도움이 된다. 근데 그런데 항상 그런 거 드시고서 더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해야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게 개인 차이가 많지만 그런 거 드시면은 술이 좀 덜 취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네요. 너무 이렇게 이거 하면 좋아지니까 여기만 믿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좀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드셔야겠네요. 탁구의 왕자님께서 힘드셨나 봐요. 탁구 대회를 나가셨다가 떨어져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저녁에 술을 드셨다는데 그 한 달 동안 간이 많이 손상됐을지 걱정이 좀 되셨나 봐요. 예. 지금 만약 피검사 해보면은 AST, ALT하고 감마주티라는 게 아마 조금씩 올라가 있을 것 같기는 하죠. 근데 많이 아니고 약간 손상됐는데 평소에 술 안 드셨던 분이고 이제 한 달 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끊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돌아온다.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걱정 안 하셔도. 네. 근데 끊으셔야지. 그렇죠. 끊으셔야죠. 그다음에 봉골레 불당님께서 교수님 커피가 간암 위험을 낮춘다는 수치를 봤는데 진짠가요? 저거 3잔씩 하는 게 진짠가요? 효과 있는 걸로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연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것 같다. 이게 이제 나와야지 완벽한 적인데 그게 없어요. 그냥 지금은 관찰적인 거라서 권하기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커피를 석 잔씩 드시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드셨던 분이 그러니까 끊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일부러 저것 때문에 드시는 거는 그것도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레스업다운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아볼게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지방간이 있을 수 있나요? 초음파를 꼭 해야만 알 수 있나요? 간 수치 정상인데 초음파 봤을 때 지방간으로 나온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되게 많은데 초음파를 해봐야 아는 거네요. 해봐야 아는데 이제 원인 제공이 없는 분들은 꼭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씬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당뇨도 없고 뭐
그렇게 있는 분들은 꼭 할 필요 없죠. 그냥 간 기능 정상이면은 나는 지방간 없다고 생각하고 하셔도 거의 맞는데 네. 이제 뭐 과체중 이상 뭐가 있거나 내가 술을 좀 좋아하거나 뭐 평소에 약물을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좀 많이 먹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초음파 하면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습관들. 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시간 때문에 좀 빼먹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자기가 아까 제가 나눠놓은 그거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알코올성일지 아니면은 알코올 아니 밑에 대사성이지 하고 거기저기도 다 안 들어가면은 좋은 거죠. 네, 근데 섬유화로 갈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도 다 안 들어가면. 근데 이제 그 섬유화로 가는 간단한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 기능 수치하고 혈소판 수치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식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 되면 그걸 하고 아니면은 그냥 요즘에 그냥 인터넷 같은 데 치면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화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거 나오면 그 식에다가 자기 수치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네, 자기가 글로 가는 위험도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그냥 참고는 이렇게 처음에 해볼 수 스크리닝 하는 정도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뭐 자료가 있나요? 근데 좀 복잡해요. 루트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건강검진 받으시면 이 결과가 어떤 건지 해석해야 되잖아요. 예. 가까운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의 날 기념하여서 선우성 교수님 모시고 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러면 구독자분들께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다른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간 건강도 역시 뭐 일확천금이나 뭐 어떤 약 딱 먹어서 해결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그냥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건강에 일확천금이 없듯이 간 건강에도 일확천금이 없다.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시간이 진짜 일찍 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 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진행하는 물병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